일부 세팅 과정을 거치면 조금 더 명확하고 깔끔한 소리가 난답니다. 그 세팅을 좀 지금부터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티티씨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다양한 마이크류를 참 많이 접했었는데요. 과거에 ASMR을 했을 때 사용했었던 줌 H1N과 로데의 NT5, 또 실시간 송출할 때 사용하는 보야의 WM8이나 홀리랜드의 라크 150, 또 콘덴스 마이크로 사용하는 슈어의 MV7이나 지금도 데스크톱 마이크로 사용하는 제나이저의 E835, 그 외에도 다양한 마이크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와, 생각해보니까 이 마이크 저 마이크 진짜 많이 썼네. 최근 유튜브를 다시 진행해보면서 마이크 하나를 구매해서 아직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마이크에 대해서 고른 이유와 장단점, 그리고 몇 가지의 세팅 팁을 좀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구매하시거나 구매하지 않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품은 소니의 보이스 레코더 ICD-TX660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방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마이크라기보다는 레코더, 즉 녹음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라 유튜브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의 리뷰들이 많은데 오늘 그 영상들에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현명한 쇼핑을 위해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제가 여기 차고 있는 TX660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설치 편의성입니다. 이 소리는 정확하게 수음하고 싶으면서도 거추장한 설치는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카메라에 바로 장착하는 마이크를 쓰자니 이 카메라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변음이 들려서 수음 자체가 원활하게 되지가 않았고, 그렇다고 로데 NT5 같이 별도의 팬텀 파워가 필요한 마이크를 쓰자니 오디오 인터페이스부터 XLR 케이블, 녹음할 노트북까지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져서 촬영하는데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어쩌면 과거에 쇼폼을 제작하다가 멈춘 이유도 이 녹음이 조금 번거로워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TX660은 다른 선이나 장치 같은 게 보이시죠? 전혀 필요 없이 바로 목조급에서 수음을 하기 때문에 공간도 깔끔하고 음질도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내가 굳이 장치를 켜고 녹음 버튼을 누르고 녹음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다시 디스플레이를 보고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이 꺼져 있는 상태더라도 녹음 버튼을 누르고 나면 바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LED 인디케이터에 불빛이 들어와서 쉬우면서도 빠른 녹음이 가능했습니다. 녹음과 같은 설치 편의성뿐만이 아니라 또 만족스러웠던 거는 이 안에 내장 배터리가 있어서 충전하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카메라를 연결하는 마이크의 가장 큰 단점이 개인적으로 건전지를 바꿔주는 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건전지를 쌓아놓고 구비하자니 이 건전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그렇다고 충전지로 하자니 지금도 촬영 끝날 때마다 카메라 세대와 보조 모니터 한 대 등 다양한 배터리들을 충전하고 있어서 충전을 했나 안 했나? 이런 부담도 좀 줄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안에 있는 파일을 옮기기 위해 이 USB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충전이 시작이 되니까 그냥 파일 옮겨놓는 김에 충전까지 가자고 라는 생각으로 가만히 냅두면 완충이 돼서 오히려 너무 편했습니다. 심지어 그 단자가 C타입 단자로 되어 있어서 너무나 좋았는데요. 사실 설치에 대한 편의성과 충전식 사용만으로도 선택할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녹음기의 본질에 맞게 음질도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 14 프로의 녹음기와는 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이폰 14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목소리가 조금 떨어지는 책상 위에 배치해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아이폰 14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실제 소니 마이크처럼 소리가 나는 곳을 지향한 채로 휴대한 상태의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정 없는 TX660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녹음을 하는 위치인 옷깃에 설치해서 음질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들은 각각의 소리에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는 보이스 보정을 한번 해보고 추가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이폰 14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목소리가 조금 떨어지는 책상 위에 배치해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아이폰 14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실제 소니 마이크처럼 소리가 나는 곳을 지향한 채로 휴대한 상태의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X660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녹음을 하는 위치인 옷깃에 설치해서 음질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실 요즘엔 이 핸드폰도 마이크 성능이 워낙 좋아서 이 정도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게 좋겠는데 굳이 내가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핸드폰의 경우 녹화 중도에 필요한 전화라든지 그 외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면서 화면을 보여줄 때 그때 필요한 용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핸드폰에 손이 안 가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또한 TX660은 본품 자체의 클립 형태가 이렇게 고정 장치가 있어서 옷깃 쪽에 걸어두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분 역동적인 행동을 취하더라도 비교적 고정력이 높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굳이 마이크 핀이
안 보이게 옷 속으로 넣어서 막 반대로 빼고 이런 불편한 과정 자체를 많이 줄였죠. 네, 사용 편의성과 음질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는 이 유튜브 녹음기로도 현재 훌륭하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사실 영상의 풍성함을 위해 내가 이걸 사용하면서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지라고 떠올려본 순간 불편한 게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나마 불편했던 거 몇 개를 꼽자면 카메라와 직접 연결을 하지 않다 보니 동시 녹음 개념으로 요거 슬레이트를 치고 싱크를 맞춰가는 프레임 단위의 불편함이 아주 살짝 있었는데, 어차피 싱크야 요즘엔 무슨 마이크를 쓰더라도 카메라가 2대 이상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실 싱크를 맞춰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 프리미어에는 동기화 기능을 통해서 싱크 자체도 알아서 맞춰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불편한 점 한 가지를 더 꼽자면, 이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꽂는 핀 자체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누군가는 저분 TX660 쓰는구나 라는 거나 녹음기 찾네 이런 게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 뭐 핀 자체가 조금 더 작아지고 견고해지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뭐 외관을 본 김에 설명드리자면, 저는 상단 부분에 있는 이 녹음 버튼을 말고는 아무것도 쓰지가 않는데 원가 절감을 위해 조금 낮춰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장단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이 TX660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녹음기를 처음 받으면 바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일부 세팅 과정을 거치면 조금 더 명확하고 깔끔한 소리가 난답니다. 그 세팅을 좀 지금부터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기 세팅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고 뭔가 녹음을 한다 정도의 음질이니까 영상을 보시고 세팅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원을 켜주시고요. 버튼 중 옵션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녹음 정보 및 녹음에 관련된 세팅을 하는 인터페이스로 넘어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녹음 환경 선택, 녹음 모드, 마이크 감도, 스테레오 강조, 녹음 필터, VOR 이렇게 6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세팅 값을 먼저 보여드릴 테니 일시정지하고 세팅을 한 후에 왜 그렇게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세팅은요, 카메라를 보고 말을 하는 일반적인 유튜브 촬영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중간중간 테스트를 위해 녹음 과정에서는 일체 소리 보정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테스트를 통한 저의 개인적인 후기에는 보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녹음 환경에서는 제 후면에 가습기가 은은하게 나오고 있고요. 우측에 작은 크기의 이런 공기청정기, 소형 공기청정기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녹음 환경입니다. 이 녹음 환경은 지금 레코더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을 수음하냐에 따라 지향성이나 수음하는 감도를 바꿔주는 세팅인데요. 하지만 촬영 및 녹음장의 특성상 모든 환경이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토로 환경을 설정하는 것보다 상황에 따른 세팅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녹음 환경은 저는 개인적으로 끔 상태로 두고 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녹음 모드입니다. 이 녹음 모드는 녹음의 포맷을 설정하는 것인데, 크게 LPCM과 용량에 따른 MP3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LPCM은 압축되지 않은, 우리 사진 같은 경우도 압축하지 않으면 굉장히 품질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고음질의 스테레오 녹음, 대부분 녹음할 때는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나는 24시간 이상 녹음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음질을 포기하시면서 MP3나 128이나 48로 해주시면 되는데, 48kbit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 녹음이 아닌 좌우 구별이 안 되고 혼합으로 녹음이 되는 모노 녹음이니 이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마이크 감도입니다. 이 마이크 감도는 낮은, 중간, 높은, 자동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낮은 감도 모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소니의 TX660입니다. 네, 지금은 중간 감도 모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소니의 TX660입니다. 지금은 높은 감도 모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소니의 TX660입니다. 지금은 자동 감도 모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소니의 TX660입니다. 네, 최초 설정 화면에 낮은 감도로 설정하여 진행하라고 좀 안내를 드렸는데, 낮은 감도로 갈수록 목소리가 적당하게 들리고 화이트 노이즈는 굉장히 작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감도가 높은 감도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살짝 끝을 찌르는 피크가 나오면서 화이트 노이즈 자체는 좀 커지기 때문에 후보정 자체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자동 감도는 노이즈가 크다가 말할 때만 노이즈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뭔가 인위적이어서 듣기 조금은 부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 높은 감도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급한 상황에 저 먼 거리에서 녹음만큼은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스테레오 강조입니다. 이거는 제가 꺼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
강이 있습니다. 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은 스테레오 강조 끔 상태입니다. 소리를 들어주시고 현재는 왼쪽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테레오 강조 약 모드입니다. 소리를 들어주시고 현재는 왼쪽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테레오 강조 강 모드입니다. 소리를 들어주시고요. 현재는 왼쪽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리 자체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레코더용으로는 그리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스테레오에 대한 반영은 살짝 있긴 하지만 양쪽에 별도로 거치되어 있는 스테레오 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 채널 쪽에 간섭이 있어서 집중해서 듣지 못하면 글쎄요, 스테레오로 안 들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 자체는 변형이 심해져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은 녹음 필터입니다. 녹음 필터는 끔, 노이즈 컷, 로우 컷 필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녹음 필터를 키지 않은 상태고요. 안녕하세요, 이티티씨입니다. 녹음 필터 중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노이즈 컷을 킨 상태고요. 안녕하세요, 이티티씨입니다. 녹음 필터 중 노이즈 컷을 적용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로우 컷 필터를 킨 상태고요. 안녕하세요, 이티티씨입니다. 녹음 필터 중 로우 컷 필터를 적용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이즈 컷은 목소리처럼 명확히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지속되는 소음을 좀 제거해주는 기능인데 실제로 들었을 때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음성처럼 약간 인위적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우 컷 필터 생각보다 저음역대 컷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녹음되는 소리가 깔끔하기는 하나 목소리에 힘이 없어져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후보정 작업을 일부 하다 보니까 이 필터는 끈 상태로 두는 게 가장 적합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VOR 기능입니다. VOR 기능은 쉽게 말씀드리면 녹음을 시작한 상태에서 VOR 기능이 켜져 있다면 말을 할 때만 녹음이 되고 그 외에는 녹음이 되지 않는 기능인데요. 먼저 참고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티티씨입니다. VOR 기능을 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녹음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VOR 기능은 보셨던 것처럼 말소리가 들어갈 때만 녹음이 이어서 진행이 되고 말소리가 별도로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녹음이 일시정지가 되는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나 용량 문제 또는 장시간 회의를 할 때 어느 부분을 들어야 되고 어느 부분을 건너뛰어야 되는지 후작업을 위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당연히 녹화되는 카메라와의 싱크가 안 맞는 건 물론이고 아주 약간의 소음에도 녹음이 시작되다 보니까 크게 유용하게 생각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VOR 기능 역시 끄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오늘 TX660을 통해 영상 촬영용 레코더로 적합한가를 알아봤는데요. 이 장단점과 사용하는 세팅 꿀팁까지 전달해 드리면서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티티씨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